이제 드디어 신호가 왔습니다. 시장을 뒤흔드는 단 하나의 단어, 바로 피벗. 금리를 내리고 돈줄까지 푸는. 그야말로 유동성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다릅니다. 연준이 한쪽 팔로는 금리를 내리면서 다른 쪽 팔로는 돈줄까지 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증시가 이렇게 버티는 이유, 결국은 유동성입니다. 기업 실적보다 강력한 힘, 바로 연준의 돈. 그런데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금리 인하만 보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연준의 진짜 무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금리, 또 하나는 양적 완화 QE입니다. 지금까지 연준은 금리는 내리면서도 한쪽에서는 여전히 돈을 걷어들이고 있었어요. 이중적인 스탠스였죠. 유동성은 주되 완전히 풀진 않는다. 그런데 이제 그 균형이 깨졌습니다. 연준 의장이 8월 잭슨홀 미팅에서 내놓은 단어는 명확했습니다. 피벗. 쉽게 말해 방향 전환입니다. 그동안 긴축에서 완화로 이제는 돈을 푸는 쪽으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9월, 10월, 12월. 3번 연속 금리 인하가 이미 예정돼 있고 게다가 이번엔 양적 긴축 중단까지 시사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서 동시에 돈줄을 푼다. 이건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본격적인 유동성 파티의 시작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시장 전체를 거스르기 어렵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모든 자산이 일단 오릅니다. 주식, 금, 부동산, 심지어 암호화폐까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유동성 장세에서는 성장주와 기술주 중심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단기 트레이딩보다 유동성의 방향성에 맞춘 포지션을 유지하세요. 셋째, 버블을 두려워하지 말고 유동성의 초입 구간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건 실적 장세가 아닙니다. 유동성 장세입니다. 그래프가 내려가면 시장은 무너집니다. 그래프가 올라가면 시장은 폭발합니다. 이건 단순한 차트가 아닙니다. 연준의 유동성 곡선, 즉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곡선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기업 실적이 좋아서 주식이 오른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증시를 움직인 건 실적이 아니라 돈의 방향이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가 터졌을 때를 기억해보세요. 그때 기업 실적은 최악이었습니다. 공장 멈추고 소비 끊기고 공포가 시장을 덮었죠.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 단 한 사람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무제한으로 돈을 풀겠다. 그 한마디에 시장이 뒤집혔습니다. 2020년 3월 연준 의장이 무제한 양적 완화 QE를 선언했습니다. 경제가 안정될 때까지 돈을 무제한으로 풀겠다. 그 선언과 동시에 증시는 반등했습니다. 그 이후 그래프는 급등했죠. 돈이 시장에 풀리자 자산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6월 연준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양적 긴축 QT로 전환하면서 그래프는 가파르게 내려가기 시작했죠. 이건 곧 돈을 거두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 결과 기업 파산, 부실 대출, 지역은행 붕괴 같은 금융 시스템의 균열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려면 차트가 아니라 유동성 곡선을 봐야 합니다. 그래프가 오르면 돈이 풀리는 시기, 즉 유동성 장세입니다. 이때는 주식, 부동산, 금, 심지어 코인까지 오릅니다. 그래프가 내려가면 돈이 걷어지는 시기, 즉 긴축 장세입니다. 현금이 귀해지고 부실이 터지며 약한 고리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연준이 이제 그만 거두겠다고 시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완화가 아니라 돈의 방향이 다시 위로 돌아선다는 신호입니다. 이상하죠? 은행이 무너지고 경기 침체가 다가오는데 증시는 오릅니다. 이게 바로 아이러니한 시장의 법칙입니다. 위기가 클수록 돈은 더 풀리고 돈이 풀릴수록 시장은 더 오른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경제가 어렵다 주식이 떨어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준 의장은 위기가 터질수록 돈을 더 풀겠다고 선언합니다. 왜냐면 그게 시스템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상하게도 은행이 흔들릴 때 시장은 오릅니다. 이게 아이러니지만 유동성의 본질입니다. 2025년 8월 그리고 10월 연준 의장이 두 번의 항복 신호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리겠다. 두 번째, 양적 긴축도 중단하겠다. 특히 10월에는 지역은행 부실이 다시 터지면서 연준의 발언이 99% 금리 인하 확률로 반영됐습니다. 시장은 즉시 반응했죠. 아, 이제 돈이 다시 풀리겠구나. 위기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상승의 시그널이었습니다. 이럴 때 투자자는 공포보다 정책을 봐야 합니다. 위기가 터질수록 연준은 돈을 풉니다.
돈이 풀리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대형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국면 초입에서는 빅테크 중심 포트폴리오를 잡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초입이에요. 10월, 12월 내년 초까지 금리 인하가 연속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3연속 완화 사이클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돈을 움직였다면 이제는 실적이 돈을 모읍니다. 시장은 돌고 돕니다. 한동안 지루했던 빅테크, 이제 다시 무대 중앙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최근 시장이 너무 조용하다고 느끼셨죠? 나스닥도 테슬라도 마이크로소프트도 크게 떨어지지도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노잼 구간이 항상 다음 파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제 10월 다시 빅테크 실적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시장 전체가 그들의 숫자 하나하나에 반응하는 시기죠. 지금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스닥은 고점 대비 1% 남짓 조정, 여전히 강한 흐름 속 조정 국면입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아마존 등은 3개월째 횡보 중. 노잼 구간이지만 변동성 에너지가 쌓인 상태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분할 매수 실적 확인입니다. 실적 발표 전 빅테크를 소량 분할 매수. 실적이 예상보다 좋으면 포지션을 확대. 반대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조정 시 추가 진입 타이밍으로 활용. 특히 실적이 숫자로 증명된 기업이 다시 돈을 빨아들이는 시기입니다. 스토리만으로 오른 테마주는 쉬어가고 진짜 실적주로 자금이 회귀하는 구간이에요. 이상하죠? 정부는 셧다운인데 물가 발표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트럼프가 직접 발표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숫자 발표가 아닙니다. 증시가 웃을 수 있는 결정적 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시장이 너무 복잡합니다. 셧다운, 지역은행 부실, 미중 회담, 러우 전쟁. 뉴스가 하루에도 몇 번씩 뒤집히죠. 하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도 시장이 집중하는 단 하나의 변수는 물가입니다. 왜냐면 물가가 낮게 나오면 연준은 더 빨리 금리를 내릴 명분을 얻게 되니까요. 결국 낮은 물가 더 많은 돈 증시 상승. 이 단순한 수식 하나가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이는 본질입니다. 이번 주는 두 가지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의 물가 발표 지시. 셧다운 중에도 발표를 강행하라는 건 물가가 자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유가가 하락하고 지역은행 불안으로 경기 둔화 조짐이 뚜렷해졌죠. 즉 물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둘째, 미중 실무회담 재개. 재무장관 베센트와 중국 부총리가 말레이시아에서 회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식 정상회담은 10월 말이지만 실제 조율은 지금 이 시점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 말은 즉 무역 갈등 완화, 불확실성 축소, 위험자산 선호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이번 주 시장은 세 가지 흐름으로 움직일 겁니다. 물가 발표 수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기술주와 성장주 급등. 미중 회담 뉴스 관세나 공급망 관련 긍정 시그널 나오면 반도체주 강세. 실적 시즌 본격화 빅테크로 자금 쏠림. 따라서 이번 주 전략은 명확합니다. 테마주 정리, 실적주 분할 매수. 실적이 입증된 종목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시기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2023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지역은행 위기가 있었지만 그 직후 물가가 낮게 나오면서 연준이 완화 모드로 돌아섰고 나스닥은 단 2주 만에 12% 급등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공포 속에서 희망의 단서를 찾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셧다운, 불안, 회담, 위기. 그 안에서 진짜 돈의 방향은 완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종목이 동시에 오르지는 않습니다. 스토리만으로 올랐던 테마주, 정책주, 중소형주는 단기 조정 가능성. 반면 빅테크 대형주는 실적 확인 후 자금 집중 예상. 즉 돈이 위험에서 안정으로 이동하는 시기입니다. 테마 열기보다는 숫자와 실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번 주는 시장이 방향을 정하는 주입니다. 트럼프의 물가 발표, 미중 실무회담, 그리고 빅테크 실적 시즌의 시작. 이 세 가지가 한 주에 겹친다는 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시장의 전환점입니다. 물가가 낮게 나오면 연준은 금리를 내릴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은 풀리고 그 돈은 다시 주식으로 흘러옵니다. 셧다운 속에서도 물가 발표를 강행한 이유. 그건 시장에 확신을 주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단순하게 보세요. 돈이 어디로 가는가, 그 흐름에 올라타라. 이번 주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